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35% 하락, 애플 시총 1위 자리 흔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JD부장구소 20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중경제 열고 러시아 원유 잠그고 채권 주식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35%, S&P 500 지수는 1.20%, 다우존스 지수는 1.10%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 1.35% 하락, 애플 시총 1위 자리 흔들. 요즘에는 뚜렷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3% 넘게 오르며 하락세를 멈췄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를 하고 내수 경기와 여행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알리바바, 징뚱닷컴 등 중국 관련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 초기처럼 코로나 환자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세계 각국은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방역 완화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안 돌아가던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구리, 원유 등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더 긴축할 가능성이 있죠. 연준이 긴축을 한다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효과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효과이죠. 그래서 요즘 기술주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은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봉쇄를 했으니 소비 심리도 죽고 내수 경기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봉쇄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했죠. 이것이 위안화 약세의 요인입니다. 그러나 방역 완화를 하면 내수 경기가 살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중국도 일본, 유럽과 같이 긴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연관된 한국의 원화도 같이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포기가 더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반응하며 달러가 약간 강세입니다. 제로 코로나 포기가 사람들을 코로나 공포에 빠뜨려 오히려 집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내년 4월에 구로다 이른 총재가 물갈이가 되면서 슬슬 긴축에 나서고 있고요. 일본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 엔화의 강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엔화가 약할 때 긴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정책 전환 중입니다. EU와 영국도 긴축이 미국보다 세지고 있죠. 따라서 달러 약세 요인이 앞으로 더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11월 CPI 발표 후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생각해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CPI, PPI, PC, 주택 지표 등을 봐서도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준이 언제 금리를 동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리 동결이 되면 주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도통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서비스 물가와 실업률만 본다고 했습니다. 실업률이 꺾이지 않으면 인건비가 올라 서비스 물가가 뜁니다. 따라서 서비스 물가는 실업률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죠. 두 번째는 불법 체류자가 줄었습니다. 트럼프가 장벽을 치고 바이든이 국경 공세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종사할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죠. 세 번째는 리쇼어링 영향입니다. LG 엔솔 미 공장 극심한 구인난 사람 없어요 왜?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IRA법, 치포 동맹 등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공장을 서로 지으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 등이 미국에 지어지면서 미국이 극심한 인력난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평택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 별로 사람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치로 TSMC
삼성전자, LG엔솔, 현대자동차 등등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인플레 요인이며 연준의 긴축 요인이죠. 반면에 상품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CPI, PC 지표를 봐도 상품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고 물류가 돌아가면 상품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내년에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으면 연준의 긴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 주택 가격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퇴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죠. 막상 구조조정을 해도 몇 달간은 돈을 주기 때문에 실업에 바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상반기에는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의 주가는 상저하고를 예상해 봅니다. 어제 애플이 3% 넘게 빠지면서 마이너스 30%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신저가 경신 중입니다. 애플 60%, 달러 40%입니다. 애플의 최고점 182.01달러인데요. 118.3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10% 매수입니다. 장중 기준이죠. 지금 여기 127.41달러 사이에 있죠. 118.31달러와 126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45.61달러가 되면 V자 반등으로 100% 매수입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3% 끝 시점은 2022년 12월 15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3년이죠. 1월 16일 한국 시간으로 1월 17일 화요일 장 종료 시각이고 종가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올인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애플은 어제 3.07%가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약 2조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차이는 약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적은 차이도 아니고요. 아주 많은 차이도 아닙니다. 앞으로 애플은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애플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횡보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순위가 바뀌면 가지고 있던 애플의 주식을 50%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50% 사면 됩니다. 그러다 1, 2등의 간격이 10%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1등에 올인하면 됩니다. 요즘 애플을 봐서는 안심 못합니다. 만약 순위가 바뀌면 공지할 것입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는 것이지 애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시총 1등이었다면 지금처럼 70%까지 빠지기 전에 2등과 순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시총 1등이 아니니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런 신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시총에서 10등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떨어질 때 2등과 순위가 바뀌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바로 명확한 매도 신호입니다. 팔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려면 자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자산의 개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어디서 복권 맞아 큰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싸지는 시기에 주식을 늘려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주식을 늘려놓으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평가 자산 가치가 높아져 부자가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거꾸로 주식 수를 늘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것은 존버하지 않고 매뉴얼을 따른 덕분이죠. 존버했다면 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35% 하락, 애플 시총 1위 자리 흔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